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가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재선에 도전한 이유, 출마 앨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년 정말 너무 짧아요. 업무 파악하는데 건 2년이 걸리더라. 2년 동안 업무 파악에 대한 소요 시간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2년 가지고 시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 제한이 많았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2년 동안 저희들이 해놓은 게 지금 많아요. 큰 사업이. 플랫폼시티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당장 우리 도민체전을 유치했는데 8월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 이런저런 큰 사업들이 중간 정도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완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백군기인가? 왜 군기가 다시 재선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종결해서 정말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인이 발전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들이 전부 다 단임으로 다 끝났다. 우리 인접에 이제 수원시나 다른 안정된 시들을 보면 2선, 3선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만 2선을 재선을 해보신 분이 없어요. 모든 사업들이 다 또 제로 베이스로 가고 정말 재선하는 시장이 있어서 좀 안정되게 우리 용인의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재선을 시민들께서 해 주신다면 정체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을 더 좀 빠르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경험이 실력, 다시 백군기를 슬로건으로 내거셨어요. 용인시장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점을 내세우신 건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 시장도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갈등 문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 분석 문제, 또 공직자들의 성품을 이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쉽지를 않아요. 저는 한 2년간 그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그래도 끌고 가면 그런 중간에 파악하는 기간을 쓰지 않고 바로 다음 사업에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백군시정 1, 2기 난개발 부패, 갈등과의 싸움을 통해 100년 미래를 설계한 단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일 후보께서는 지난 4년간 무엇이 달라졌느냐, 무엇이 좋아졌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놓은 팩트를 정확하게 알면 막 그런 얘기가 안 나오시라고 봐요. SK하이닉스 유치하는 문제, 사업 제한에 대한 의향서에 대한 것을 했는데 물량 확보 못해서 못했어요, 번번이. 제가 들어와서 그것을 일반 물량으로 하면 안 되니까 특별 물량으로 전환해서 정부 부처하고 바로 접근해서 하자.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실시해서 SK하이닉스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큰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리 이재명 지사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를 유치하는 도시들이 경기도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사께서 경기도의 대표는 용인으로 합시다 하는 걸 저하고 결심을 해주세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제 수도권 기재에 대한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 수도권 기재 돌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플랫폼시티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와서 2035를 제가 완성을 했어요. 플랫폼시티가 되려면 가장 기본되는 문서가 2035 기본계획이거든요. 그것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고 저는 이것을 플랫폼시티라는 도시로 명칭을 바꿨고 거기에 맞는 또 플랫폼시티 과를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도민체제 하나 유치한 것도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저나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실이지 그냥 그게 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과정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라고 봐요. 네. 그 난개발과의 싸움, 그 친환경 생태도시 강조하시면서 그 성과로서 내세우고 계신데요. 그런데 물류센터라든지 창고, 물창고가 되겠죠. 단지와 단독주택 등이 좀 우후죽순 많이 들어섰습니다. 난개발 과연 지금 맞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선 하여튼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10여 년 전에 허가되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지어지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하거든요. 시가 거기에 관여하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물류창고나 물류단지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난개발의 상징으로 봐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례를 거쳐서 물류창고가 들어오기에는 대단히 참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용인시가 정말 교통이 워낙 사통팔달 지역이라 계속적으로 아마 물류단지와 물류창고는 들어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앞으로는 제한 조건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미 세워진 물류창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미 30년 전에 승인된 물류창고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도를 변경해서 그분들이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합의한다든지, 또는 그게 정 안 되면 우리 시가 그걸 매입해서 주민들과 함께 협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쪼개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참 6m 도로로 들어가서 개인주택을 짓게 되면 사실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쪼개기로 어느 선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부터 또 다시 출발해서 또 들어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쪼개기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도가 엿보이면 그것에 대한 제한은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백 후보께서 이제 이상일 후보를 겨냥해서 초보 운전자론을 꺼내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뭐 초보 운전자는 맞긴 맞죠. 예, 처음 시장을 하게 되면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한 2년 정도 소요되더라. 또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들이 워낙 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용인이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것들인데, 또 어찌 보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다를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빨리빨리 진척되는데 혹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염려가 됩니다. 예. 이상일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인연만으로 용인의 선착권 과제를 풀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 강조 좀 하셨는데, 이 후보께서는 화려한 구호와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미래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인맥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조금 위험한 발상이죠.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일까요? 이 후보의 윤심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후보님께서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이다라고 강하게 좀 비판을 하셨어요. 지나치게 대통령님의 측근이다,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화려한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어루만지고 알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실제로 가서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굵직한 국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역할은 우리 시장보다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정부 부처에서 한 것을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사업을 따가지고 시에서 하는 경우는 지극히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매칭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또 사업계획에서 온 것들을 우리가 가서 도나 정부의 실무자들이 가서 그것을 따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 해서 뭐 화려하게 이렇게 출발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 요거는 좀 어찌 보면은 아픈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답보 상태에 있는 경찰대학교 부지, 그리고 이제 후보 시절을 공약하셨던 포구 항공대 이전, 사실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과 비판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달게 봤습니다. 경찰대 부지 문제는 강역교통과 그 다음에 거기를 공원화해주라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강역교통에 대한 것, 제가 추구했던 것은 경찰대로부터 죽전을 거쳐서 43번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해줘야 강역교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LH가 그 예산에 대한 부담을 엄청 가지고 있다. 정말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좀 도와주겠다라고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역교통을 해결하는 이 부분, 이것에 의해서 좀 딜레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원 문제는 8만 제곱미터 정도를 이미 이제 우리한테 기부를 했잖아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공원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경찰대 골프장이 있고 또 법무연수원이 있잖아요. 각 부처가 지금 서로 얽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역의 현안이 잘 안 풀리는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풀어보겠다 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꾸준히 앞으로도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 포항공대는 어떻습니까? 포구항공대는 이게 정말 제가 이제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포구항공대에 대한 건 백군기가 하면 좀 진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군부대에서 군부대로 이전하는 방안. 우리도 지금 양지 쪽에 탄약고가 있잖아요. 탄약고 부지가 엄청 넓어요. 그러면 탄약고를 지하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항공대를 얻는 방법을 해서 국방부하고 상당 부분 깊이 있게 토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쪽 항공대 부지에서는 그렇게 돈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다가 접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안양에서 탄약고를 지하화시키고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면 우리도 그걸 잘 한번 벤치마킹해서 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선이 되면 바로 국방부하고 추진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항공대에서 민간 부지로 옮기는 건 그럴 만한 부지가 지금 우리 지역에 많지 않아요. 시민들이 반대 안 하는 데가 없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세수의 10%를 매년 시민기금으로 독립하고 운영 수익을 전액을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한 팹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것을 고려해서 추정한 것은 1조 4, 5천억 정도 들어온다. 그렇게 보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가동될 때 그게 가능하다.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형성되는 이익금 10% 정도를 계속 기금화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용인 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모여지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겠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세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과연 가능한 건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삼성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삼성 반도체가 지금 1년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해가 내가 기억한 데는 1,700억이더라. 그럼 그 삼성 반도체 1,700억에 그 다음에 지금 50개 업체가 소부장 특화직으로 지정이 되어서 50개 업체 정도가 지금 더 들어오잖아요. 반도체와 관련된 램 리서치나 그 다음에 CMS라든지 이런 공장들까지를 합치면 1조 5천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온다. 그날 발표하시는 것만 봐서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1조 5천억이 들어간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어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1조 5천억이라는 게 아니라 가동이 되었을 때 세수니까 세수로 봐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 캠프에서 임팩트 있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철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계속 추진해 오셨던 서울 3호선 연장이라든지 경강선 연장, 기흥 광교선 연장, 동배 신봉선 이런 거 계속 이제 추진해 왔던 거니까 논의를 하고요. 눈에 띄었던 게 용인 외곽순환철도 추진을 좀 밝히셨어요. 130만 인구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철도 시대가 되어야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에 이제 순환철도를 한다면은 구성, 그 다음에 원삼, 요 두 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남쪽에 이제 남사에 동탄이 있어요. SRT가 쓰는. 그럼 이 삼각 축을 잇다 보면 중부 정도, 죽전 정도 라인, 그 다음에 동부에 이제 모연, 포곡, 양지, 원삼, 백암 원삼, 그리고 SK에 이르는 요것만 잘 연결해주면 지금 부발선은 원삼에 지금 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부발선으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부발선이 동탄에서 3호선하고 연장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동서남북의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도로가 형성될 수 있다. 플랫폼 시티 개발 이 환원과 관련해서 이상현 후보께서 이제 문서되어 있는 게 있느냐, 문서되어 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봐요. 플랫폼 시티를 경기도에서 또 도시공사가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서 안에 개발 이익에 대한 것은 용인에 환원하겠다, 재투자하겠다 하는 것이 딱 명기가 돼 있어요. 용인의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계속
경기도를 상대로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 질의 답변을 한번 읽어보시면 명백하게 용인에 재투자한다. 그렇게 딱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왜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프레텀 시티에 관하여 제2의 대장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공공개발이에요, 순수한. 대장동은 공공 플러스 민간 개발이란 말이에요. 공공개발로 우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개발 이익도 우리가 용인에 다 재투자한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을 너무 올릴까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라고 그게 돼 있어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상일 후보께서는 종합운동장이 공원에서 백지화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히셨어요. 그건 우리 용인 집행부가 그걸 공원화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것을 최초에 의회에 타당성도 물어보았고 그것을 상임위 본회의를 통해서 의견 없이 통과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백지화한다. 그건 난 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공공시설을 재배치하는 것까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럼 공원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공원을 백지화했으면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에다 무슨 뭐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짓고 상가 지어가지고 결국 분양해서 민간 개인들에게 다 땅을 시유지를 분양해버리는 모습이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저인구 전체 구민들의 희망 이런 것들이 조금 무시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적극 추진 의사를 지금 밝히셨어요. 물론 경기도와의 협력을 전제하긴 하셨는데요. 추경 편성 여력이 있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이제 지금 뭐 순세제 잉여금도 있고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우리는 쓰질 않았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우리 경기도지사가 그것을 최초 계획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거 잘 지켜봐야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불씨를 줘야죠. 누가 되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용인 시민들께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만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용인 특례시는 이전의 용인시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양쪽으로 팽창했지만 교통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리는 난개발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용인 특례시는 일상이 문화가 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존엄과 상생의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가 가득 찬 배드타운 도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ICT 기업들을 혁신과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경제 자족도시 되어야 됩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내에서도 이동이 힘든 꽉 막힌 교통, 이거 정말 끝내야 됩니다. 이제 용인 특례시는 사통팔달 전철 도시가 돼야 합니다. 4년 경험이 증명했습니다. 용인 특례시의 100년 미래를 믿고 맡길 실력 있는 행정가 백군기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